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울산 방구동에 살 때 겪었던 100% 실화 사건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를 찾아올까 싶어 아직도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12년 전 20대 중반, 저는 울산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였죠. 울산 토박이는 아니고 본가는 부산인데 지인 소개를 받아 울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지 생활을 해야 돼서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고 직장과 가깝고 월세가 저렴한 곳은 방구동밖에 없었죠. 큰 길 쪽 홈플러스가 있었고 제가 살던 곳은 주택이 밀집한 골목이었습니다. 2층 주택의 1층은 주인 아주머니 혼자 계셨고 저는 2층에 거주하게 됐죠. 주인 아주머니는 혼자 계셔서 그랬던 건지 저를 보고 든든하다며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공업사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집에 오면 밥을 차리기 귀찮아서 대부분 배달을 시키곤 했죠. 그날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나서 뭘 먹을지 고민하다 제가 살던 주택가 근방에 있는 치킨 가게 생각이 나더군요. 요즘은 배달 어플로 주문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는 배달 전단지를 보고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포장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거리가 멀진 않았지만 직접 가려니 귀찮기도 해서 치킨 가게로 직접 전화를 걸게 되었죠. 아저씨, 여기 방구동 20번지 2층인데요. 치킨 한 마리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치킨무는 주지 마세요. 처음 거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향으로 원하세요? 네? 향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주문하는 거라서요. 그냥 기본으로 주세요. 참고로 이곳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가게였고 1년간 거주하면서 처음 주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근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배달이 왔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주택 현관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덩치 큰 거구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이네? 근처 살면 직접 오지 무슨 배달을 시켜. 20대 중반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학생으로 본 건지 갑자기 반말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다음부터는 직접 가지러 갈게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얼른 치킨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포장을 뜯어 치킨을 먹는데 뭔가 맛이 이상한 겁니다. 식감은 물컹거리고 뼈와 살이 있는 부분에 피가 고여있더군요. 또 하나 치킨 옆에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피자 시킬 때 같이 오는 파마산 가루처럼 보여서 뜯지도 않았죠. 돈이 아까워 억지로 먹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먹기가 힘들어 치킨 가게로 전화를 했더니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닭이 건강해서 그렇다고 핑킹 현상 때문에 붉은 거라며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결국 치킨은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됐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야, 나 치킨집 사장인데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붙여야지. 좋은 말 할 때 입금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렸고 무슨 돈을 붙이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치킨값은 분명 선결제했고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판단돼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 오후 3시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왔고 엔진오일 교체를 해달라고 했죠. 그랜저 차주의 모습은 양팔과 다리에 문신이 가득하고 눈만 마주쳤음에도 위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일 교체 작업은 1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차량 주인은 5시에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5시 정각이 돼도 차량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막내였던 터라 다들 퇴근하고 혼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가 넘도록 차를 찾으러 오질 않자 주차 번호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죠. 야, 입금하라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악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주인은 치킨 가게 사장이었고 좀 전 3시에 차를 들고 온 남자는 가게 직원이었던 거죠. 일이 왜 이렇게 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님이니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장님 늦을 것 같으면 내일 찾으러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으러 갈 때까지 꼼짝 말라는 거였죠. 보통 단골 고객들은 차키를 숨겨두고 손님이 편한 시간에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손님은 방문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7시가 다 되도록 차량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공업사 사장님께 전화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록 차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그날 오후 제가 외근을 나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제야 나타났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서 저를 찾았다는데 겨우 설득을 시켜 돌려보냈다고 들었죠. 그날 밤부터 치킨 가게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기 시작했고 제가 무슨 돈이냐고 물어도 끝내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전화나 문자가 와서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심지어 제가 집에 없을 때 어떤 남자들이 저를 찾으러 왔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지만 계속 그 집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지만 막상 집을 뺀다고 하니 당장 보증금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공업사 사무실 쪽방에서 숙식을 시작했죠. 집을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기로 했고 혼자 지내는 집보다 차라리 여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쪽방에 숨어 지낼 때도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려고 공업사를 나왔죠. 그리고 택시를 잡아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 도착했고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눈썹 주위 피부가 10cm가량 찢어지고 골절 진단까지 받았죠. 수술하고 전치 8주가 나왔는데 향후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제가 택시에서 내릴지 몰랐다고 말했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이 분실이 됐고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누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치킨 가게 사장이 병문 안으로 왔고 제게 섬뜩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작년까지 칠성파 조직원이었는데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리 도망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물건값은 치료비로 퉁치자. 그리고 만약 신고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 말을 끝내고 병실을 나갔고 저는 퇴원하자마자 공업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죠.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들어있는 휴대폰이 분실되어 딱히 방법이 없었고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되었죠. 서울에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 치킨 안에 들어있던 하얀색 가루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마약으로 추정되고 배달이 잘못되어 저에게 온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죠.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치킨 주문을 할 때 치킨물을 빼달라는 말이 거래 암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변 지인들에게도 숨기고 지냈습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두려니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거죠. 아직 그곳에 치킨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치킨을 시켰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2번 다시 배달은 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